안녕하세요, 기크루트입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에 답글이 달렸는데 중소기업 연봉과 연봉 협상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매번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희망찬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이고 암담한 이야기 좀 하고 희망적인 거 그래도 마무리하고 갈게요. 팩트 좀 깔고 시작할게요. 채용 공고에 연봉은 면접시 협의, 내부 규정 이렇게 쓰는 회사들, 헬조선이라 인력 싸게 써먹으려고 줬어 기업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전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직장인인데 그런 회사 없다고 부정하지 않을게요. 실제로 그런 회사들 많이 있으니까. 특정 기업 대놓고 표기하거나 언급하는 건 좀 그렇고 우리의 취업 친구 인크루트, 잡코리 한번 볼게요. 인크루트도 직업 뽑을 때 정규직에 회사 내기죠. 잡코리아도 직원 뽑는데 정규직에 면접 시 협의죠. 자, 그럼 우리가 중소기업만 연봉을 이렇게 쓴다 라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2019년 3월 12일 기준 대기업도 좀 볼까요? 삼성그룹이에요. 정규직에 회사 내기죠. LG화학입니다. 역시 정규직에 회사 내기죠. CJ 계열사입니다. 마찬가지죠. 싸게 인력 써먹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없지 않지만 진짜 회사에 지금 있는 분들보다 월급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을 가능성 그걸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진짜 욕심이 날 만큼 좋은 사람이 오면 신입이고 연봉이고 협의하겠다는 거죠. 지금 띄워드리는 이 썸네일 영상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는 것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연봉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표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니까 너무 고깝게 바라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019년 3월 9일자 아침부터 인터넷 뉴스가 실어나르는 기사예요. 대기업 초봉이랑 중소기업 초봉이랑 제가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4,100만원하고 2,870만원하고는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도 비교하게 되죠. 기분 나쁘게 헤어진 옛날 연인 이름이 생각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TV 소리도 크게 키고 라디오 소리라도 크게 키고 유튜브라도 보면서 막 다 잊고 싶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친구하고 급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팍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되죠. 힘 빠지게. 자, 비교와 허탈감은 이미 숫자로 보면서 느끼셨을 테니까 중소기업 연봉만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제 2,870만원 2019년 평균 초봉이요. 여기서 누가 깔아둔 것 같지 않지만 함정이 있는 거 스스로 좀 피해볼게요. 평균이에요. 평균 뭡니까? 상하 낙폭차 중간이죠.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거예요. 초봉 4,000명, 초봉 2,000명 있으면 평균 3,00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870만원 못 받는 직장인 신입분들 많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 평균 신입 연봉 예상 계산하실 때 나이 곱하기 100만원 하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보통 군대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 다이렉트, 대학교 졸업 다이렉트라면 24살 정도에 졸업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4년제 대학 졸업자 기준 2,400만원이 초봉인 회사 많다는 거죠.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최저시급 8,350원으로 월급 계산하면 174만 5,150원이라고 기사 나왔죠. 월급 174만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100만원, 가대보험 넣고 계산하면 2,300만원 나옵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 연봉 2,400만원이다 하면 알바로 최저시급 1년 근무한 것보다 100만원 더 많이 받는 거예요. 2,400만원? 그거보다 더 못 받는 곳도 많습니다. 웃기게도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알바 시급에 대해서 최저시급 법은 있는데 직장인 연봉에 대한 최저 연봉법은 없어요. 자, 국내 최고의 취용 취업 서비스 인크루트 볼게요. 인크루트에서 좋은 점은 취업 조건에 연봉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업들 입장에선 불리할 수 있는데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 이직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아주 굉장한 서비스니까 활용해보세요. 여기서 연봉 2,000에서 2,400 체크해보시면 리스트가 뜹니다. 상한선이 2,400이 안 되는 곳도 있죠. 아니, 이런 곳은 일이 안 빡시겠지. 어떤 기업도 그런 곳은 없어요. 인간의 에너지는 일일 소모품입니다. 자고 눈 뜨면 눈 뜬 때부터 에너지가 소비되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저녁에 피곤해지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부족하고 필요한 건 돈과 잠입니다. 아닌데? 난 진짜 엄청 편하게 일하면서 돈 받는데? 하는 분들은 그 일 꿀 빤다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즐기세요. 축복받은 겁니다. 제가 들은 2018년도 최하 연봉은 영상 제작 쪽에 주말까지 근무하면서 연봉 1,200이에요. 비현실적인 수준이지만 진짜 꿈 하나만 보고 인생 걷는 분들이 있어서 특수한 경우지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런 분, 이런 일, 이런 연봉. 당장 검색 포털에 연봉 1,200이라고 치면 재작년 글까지 나옵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연봉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런 곳 안 가시면 돼요.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무슨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데 기본급도 안 주는 거 동정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렇다 하는 식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고 갈게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지출은 기자재나 원자재 값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회사가 운영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원재료 값이 막 폭등한다고 해도 지출은 해야 돼요. 그 다음 큰 지출 목록은 뭘까요? 인건비예요. 그러면 원자재 취급 없는 IT 업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은 뭘까요? 뻔하죠. 인건비예요. 근데 이게 원자재처럼 최저 가격이 없어요. 최저 연봉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봉으로 와서 일해달라는 식으로요. 근데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도 꼰대 갑질하는 회사들은 알아서 피해 가셔야 되고요. 내가 진짜 이 일을 배워보고 싶다 하면 최저 연봉 상관없이 일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급과 수요를 스스로 맞춰주는 수준에서 인생 진짜 길게 보고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나중에 진짜 어떤 걸 하게 되셔도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감성적이든 어떤 부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연봉이라는 게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계속 상승돼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매월 납입해야 되는 납입금이 계속 상승하는 기분입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급으로 쳐도 174만원 나오잖아요. 정규직 4대 보험까지 하면 200만원 거뜬히 갑니다. 간식 같은 복지 챙겨 식비까지 지급한다고 치고 이건 안 주는 건 많은데 회식비 같은 주기적인 지출도 있죠. 아니 이런 거 억울하면 안 뽑으면 되잖아. 하기에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를 돌려야 하는 직원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월급 못 줄 정도면 회사 차리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회사 차리면서 앞날이 엄청 어려울 거 예상하면서 사업자 내시는 분은 없어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다른 사람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좀만 지나면 겨우겨우 유지하는 선에서 일을 같이 해줄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은행에서 돈을 더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일이 그나마 잘 풀리면 일이 계속 많아져서 그 업무들을 처리해줄 직원이 필요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위해서 직원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사람 사는 거라 다 이해하고 일 배우러 공급 수요 유두리 있게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연봉 비교해가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한쪽 입장에서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협상해라